바로 전날 전량 손절했던 그 주식이 상한가로 가버린 것이죠. 안녕하세요, 후구스토리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오랜만에 다시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투자 실패 사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직장에 다니고 있고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 보내주신 사연들을 모두 영상으로 제작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잘 만들지는 못하고 있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부 만들 예정이니 혹시 자신의 투자 실패 사례도 공유를 해주실 분들이 계시다면 아래에 메일로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투자 실패 사례의 종목은 바로 포인트 모바일입니다. 혹시 종목에 대한 설명이 필요 없으신 분들께서는 아래의 시간으로 이동하시면 바로 메일의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포인트 모바일이라는 종목의 정보와 최근의 차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포인트 모바일의 기업 개요를 읽어보면 산업용 PDA 및 주변 기기 개발, 제조, 생산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2020년 7월 아마존과 WPA 계약을 체결하였음 이라는 문구가 눈에 띕니다. 산업용 PDA가 무엇인가 살펴보니 바로 지금 보이는 사진과 같은 제품입니다. 언뜻 보면 스마트폰과 같이 생겼지만 스마트폰에 추가로 다른 기기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특히 마트에 가면 직원들이 위의 제품과 비슷한 기계를 들고 바코드를 찍는 것을 본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바로 그 휴대용 바코드 리더기를 판매하는 업체가 포인트 모바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앞선 기업 설명에 아마존이라는 임팩트 있는 글자가 하나 있었는데, 어디 이름만 같은 이상한 기업이 아니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아마존이 맞습니다. 포인트 모바일은 아마존과 2년간 2억 달러의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환가액 5,124원으로 포인트 모바일의 주식을 최대 148만 주 확보할 수 있는 신주 인수권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 신주 인수권을 행사하면 포인트 모바일의 2대 주주로 아마존이 올라서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일봉 차트 상으로 12월 3일 첫 상장이 이루어진 이후 아마존의 국내 진출 소식과 함께 엄청난 급등을 하였고 롤러코스터와 같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구독자님께서는 1월 13일 69,000원의 평단가로 매수를 하셨고 2월 1일 어딘가에서 마이너스 30%의 손실을 보고 손절을 한 다음날 바로 상한가를 갔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연인데 메일을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후구님. 오늘 저는 정말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되는 하루였습니다. 주포라는 존재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에 휘둘린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지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멘탈을 지키지 못했던 저는 결국 바닥에서 팔아버렸고, 다음날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단 하루를 더 참지 못했던 저에 대한 자책과 반성을 하며 저의 주식 투자 방식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네요. 서론이 길었고 제가 가지고 있었던 종목은 포인트 모바일입니다. SK바이오팜으로 시작되었던 신규 상장 테마에 올라타 한때 엄청난 상승을 보여준 종목 중 하나이죠. 바이오팜의 상승 이후로 박셀바이오가 그 대장을 이어받으며 상승을 해 나갔으나 저는 박셀바이오는 매수하지 못했고 여러 신규 상장주들을 고민하다 1월 13일에 포인트 모바일을 매수했습니다. 종목에 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포인트 모바일은 아마존 관련주로 물류센터에서 이동 현황을 알아내는 데 필수적인 PDA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회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거대한 아마존이라는 기업이 포인트 모바일의 2대 주주라는 강력한 호재가 있어 테마만 잘 탄다면 크게 상승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는 종목이었습니다. 차트는 후구님께서 잘 정리해서 올려주시니 제가 따로 첨부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차트상으로 63,000원대 부근에 지지선을 형성한 것을 확인했고 진입할 타이밍을 재고 있었습니다. 비록 백신 개발 소식들이 들리며 코로나 관련주들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시장이었으나 아마존이라는 거대 유통기업은 코로나로 인한 소비 트렌드 변화로 더욱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가치 투자 관점에서 포인트 모바일을 진입했다는 것은 아니고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들어갔었지만 만약 물리게 되더라도 언젠가 한 번은 큰 상승이 나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기에 1월 12일 양봉이 나온 다음날 급등을 하는 순간 제 투자금의 절반인 3천만 원을 들어갔습니다. 저에게 3천만 원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 돈이었으며
예전 후구님 영상에서 봤듯이 투자금을 찔끔찔끔 늘리다 가장 큰 베팅을 한 종목이 하필 포인트 모바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평단가는 69,000원이 되었고 3주간의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마 점심시간 전 오전장에 매수를 하고 점심시간까지만 해도 수익을 보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장 종료 시간에 확인을 해보니 5%의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필 매수한 시점이 당일 고점에 매수를 하여 바로 물려버렸지만 제가 지지점으로 생각했던 63,000원을 깨지 않았기에 홀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일 뒤 금요일에 63,000원이 깨졌지만 저는 팔지 못했습니다. 다른 종목은 멀쩡한데 제 종목만 빠졌다면 손절을 했겠지만 코스피 자체가 급락을 하였고 금요일에는 원래 빠진다라는 합리화를 하며 홀딩을 했죠. 그렇게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주 1월 18일 장이 개장되니 코스피는 2%가 넘게 하락을 했고 포인트 모바일은 7%가 넘는 하락을 했습니다. 정말 너무 무서웠습니다. 장 시작과 동시에 하락했지만 손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전에 공포에 매도를 하고 나면 그대로 말아올리는 경험을 몇 번 겪다 보니 소나기만 피하고 팔아버리자 라는 생각을 하며 버텼지만 장 막판까지 그대로 밀려버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더 이상 포인트 모바일이라는 종목에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마이너스 20%의 손실이 몇 달치 월급이지만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물을 타고 싶어도 혹시 이 종목 끝난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 추가 매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버텼더니 갑자기 급등을 했습니다. 저는 그 급등을 보자마자 물을 탔어야 했는데 라는 후회가 들기는 했지만 지금 넣은 돈도 충분히 많은 돈이었기에 본전에 팔고 털어버리자 라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그런데 또 이놈의 욕심이 문제였습니다. 장중 잠깐 본전까지 왔었는데 본전이 오니 드는 생각이 내가 기다린 게 얼마인데 이 종목이 속 썩인 시간들이 생각나며 수익을 내고 팔고 싶어졌고 기회를 놓쳤습니다. 결국 그대로 다시 물려버렸죠. 약 2주간의 하락 이후 나온 큰 양복이었기 때문에 다음 날은 기대해 볼 만하다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물린 다음 날은 또 하락이 시작되었죠. 본전까지 온 순간 분명 보고 있었는데 팔지 못했던 제 자신을 원망하며 다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전의 저점도 뚫고 아래로 내려 꽂았습니다. 갑자기 듣도 보지도 못한 게임스탑이라는 미국 주식이 급등을 하며 숏 커버링을 위해 신흥국 자산을 팔고 있고 다시 경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을 때가 주말이었습니다. 주말 동안에 하루 종일 게임스탑에 대한 이야기가 나돌았고 지금 손실이 크기는 하지만 월요일 아침에 손절을 하는 것이 나은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장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마이너스 30%에 가까운 손실을 보고 전량 매도를 하였는데 또 이놈의 코스피가 말아올리더군요. 그래도 일단 소나기는 피했다는 생각에 후회는 없는 줄 알았지만 그 다음날 말도 안 되는 일이 펼쳐졌습니다. 바로 전날 전량 손절했던 그 주식이 상한가로 가버린 것이죠. 저는 정말 멘탈이 나갔습니다. 물론 상한가에 팔았더라도 마이너스 4% 정도의 손절이 발생하지만 정말 눈 딱 감고 하루만 더 존버했으면 손실을 만회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정말 주식이라는 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손절을 하면 올라가고 물을 타면 내려가고 존버하면 끝도 없이 하락을 하는데 이번 매매를 통해 다시 한번 주식은 멘탈 싸움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메일을 쓰면서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있는데 제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조금은 알게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처음에 포인트 모바일이라는 일종의 테마주에 들어가면서 제가 감당하지 못할 금액을 들어갔던 게 가장 큰 페인인 것 같습니다. 원래 종목당 많아봐야 1000만원씩 들어갔는데 이번에 무슨 확신이 들었었는지 3000만원을 베팅하니 엄청난 손실에 손절을 머뭇거리다 물려버리고 바닥에서 물을 타려 하더라도 여기서 한 번 더 물리면 나는 답이 없다 라는 생각에 물도 못하면서 아무 대응도 하지 않은 게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진짜 주식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매번 찔끔찔끔 벌다가 크게 한 번씩 날리는데 이번 손실은 너무 뼈아프네요. 이번 매매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하고 넘어가기엔 저에게 너무 큰 돈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건 몰라도 정말 딱 하루만 기다렸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확실히 깨달은 것이 있다면 저는 주식에 큰 돈을 넣고 투자하는 건 성격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계속 하루 일당과 비교해가며 기분이 달라지는데 큰 돈을 넣으니 틱당 몇 일치 일당이 왔다 갔다 하니
업무에도 집중이 안 되고 사람만 피폐해져 가더라고요. 앞으로는 적은 돈으로 매매하고 가치 투자만을 하려 합니다. 만약 다시 흔들리면 영상으로 만들어주실 제 사연을 보며 마음을 다잡으려 합니다. 잘 만들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연인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손절을 하면 그대로 반등을 하는 경험을 꽤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면 멘탈을 지키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그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며 재진입을 하면 더 높은 평단가에 다시 물리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기도 하고요. 그래도 한 번의 상한가 이후 차트를 보니 다시 하락을 하고 있네요. 많이 힘드시겠지만 멘탈 잡으시고 이번 손절을 마지막으로 앞으로는 익절만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후가 없는 그날까지 후구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